안녕하세요. 87세 현역 의사 박영환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핑 돌고 벽에 기대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까 걱정이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1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났다가 몸이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던 일이 있었죠. 순간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의사인 저도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논문을 쓰고 강의를 나갑니다. 주말엔 골프를 나갈 정도로 몸도 마음도 가볍죠.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요? 특별한 치료? 값비싼 영양제? 아닙니다. 제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3분 운동법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병원 몇 번 다녀오고 포기하셨죠?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힘겹고 가족 여행은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하며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입증한 초간단 3분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과 반드시 드셔야 하는 음식 3가지도 추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76세 김정자님이 어지러움 때문에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에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처음에 어찌나 놀랐던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으니까 나아지는가 싶어서 몸을 일으켰는데 또 어지럼증이 시작되고 마치 땅이 지진이 나고 위아래로 막 회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기분이 들었다면 정말 깜짝 놀라고 공포스러우셨을 거예요. 이건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석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석증은 열의 9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작이 되는데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1분 정도 지나면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구토나 구역질 같은 위장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석증이 약하게 오는 분들은 어지럼증도 약하게 그냥 머리가 띵한 정도로 오는데 반대로 심한 경우에는 구토가 멎질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죠.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석증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나 지인분 중에 이런 이석증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이석증은 사실 귀 안에 이석이라는 작은 돌 조각들이 잘못 위치해 우리 귀 속의 균형을 담당하는 구조에 방해를 일으킬 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원래 귀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골이관이 있는데 이곳에 이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죠. 결국 그 이석이 움직이며 우리 몸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석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석을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고개를 젖혔다가 좌우로 했다가 몸을 돌렸다가 하면서 물리적으로 이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는데 이 치료는 병원에 오시면 저희들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디 쪽에 이석이 떨어져서 어떤 고리관에 흘러 들어갔는지 능숙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빠르게 치료를 해드리는 게 저의 일이죠. 그러면은 어지럼증은 싹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잘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석증 초기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물건을 줍는다고 함부로 고개를 숙이거나 누가 부른다고 고개를 빨리 돌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석이 완전히 제자리에 자리 잡기 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이석이 다시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이석을 제자리에 잘 돌려놓았다면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생긴 이석증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뭐든 그렇습니다. 한번 헐거워지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 치료 후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의 칼슘, 뼈,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석증의 칼슘 관리, 뼈 관리라니 좀 황당하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석증의 주요 성분인 칼슘은 귀 속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이석의 구성 요소인데요. 체내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이 이석이 부서지거나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뼈가 약해지면 부러지기 쉬운 것처럼 이석이 부실해지고 가루처럼 떨어지게 되는 원리와 똑같죠. 그래서 이석증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려면 뼈의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비타민 B, 칼슘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석증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한번 생긴 어지럼증이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귀 안을 채우고 있는 림프 순환을 관리하는 거예요.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이석 찌꺼기가 잘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석증 치료 후에도 어지럼증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찌꺼기들이 어혈, 혈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림프에게도 담음이라고 불리는 찌꺼기가 쌓이게 돼요. 이석증은 많이 들어봤어도 담음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체내에 담음이 많으면 골다공증이 아닌데도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뼈가 튼튼하고 골다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담음이 많은 사람들은 이석증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몸에 쌓인 이 담음 찌꺼기들이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림프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이석증 예방과 치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석증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뼈와 칼슘도 신경 써야 하지만 체내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담음을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병이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담음이 원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생기기 쉬운 질병인데요. 일단 담음을 발생시켜서 림프 순환을 방해하는 최악의 음식부터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차가운 지방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차가운 요거트, 스무디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유지방이 가득한 크림 등 기본적으로 차가운 음식은 위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려서 음식을 위장에 정체시키기 때문에 담음을 쉽게 발생시켜요. 또 지방은 그 자체로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게 해서 드시면 소화가 더 안 되겠죠? 여름 되면 더우니까 시원하게 드시고 싶을 때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지럼증이 있고 담음 찌꺼기를 줄이고 싶다면 실온에 꺼내 놓았다가 천천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조미료 가득한 국물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맑고 깔끔하게 끓여서 먹는 국물은 약이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찌개류는 어떤가요? 부대찌개, 감자탕, 마라탕 이런 것들은 기름도 많으면서 달고 짜고 매운 그런 조미료가 가득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탕류를 자주 먹게 되면은 담음이 잘 생기게 돼요. 아마 몸이 예민한 분들은 금방 느끼실 거예요. 다음날 변의 모양과 색깔, 냄새가 평소와 다를 거예요. 또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 먹으면 갈증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게 되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붓고 이렇게 몸속에서 수분 대사가 정치하는 바로 이런 순간들이 담음이 잘 생기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몸에 나쁜 음식인 거죠.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면 체액이 뜨거워지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걸쭉한 형태의 담음이 생겨나기 쉬운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증상은 알코올의 작용인 것과 동시에 알코올로 인해 생성된 담음의 작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술 한 잔 즐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귀 관련 질환이 있다면 술은 한 잔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담음을 발생시켜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나쁜 음식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차가운 지방류, 조미료 가득한 국물, 술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대체 뭘 먹어야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거지?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두시고 여의치 않으면 댓글에라도 적어보세요.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꼭 드셔야 하는 음식, 이것도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생활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음식들이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은 오래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을 때 구역감을 다스리는 약재로도 많이 써왔는데 담음을 분해해서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줘요. 생강을 먹으면 매운맛이 나잖아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런데 이 성분이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생강 깨끗이 씻어 말려서 차로 끓여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몸에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음식은 아욱입니다. 저희도 아욱국을 자주 끓여 먹는데요. 시원한 맛도 좋고 어지럼증에도 참 효과적인 음식이에요. 혹시 아욱 손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웃을 씻을 때 보면 약간 미끌거리는 점액질이 있는데 이 점액질이 소화기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거든요. 특히 아욱에 포함된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의 성분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까 식사 때 자주 드시면 매우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버섯입니다. 저는 버섯도 참 좋아해요. 담담한 맛이 깔끔하고 향이 좋아서 자주 먹는데요. 허해진 몸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위장이 약해서 담음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좋습니다. 버섯은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다 좋은데요. 어지럼증이 있어서 림프순환을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때는 팽이버섯을 우선해서 추천할게요.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앉았다 일어나려 할 때 또는 계단을 오를 때도 머리가 띵하고 주저앉을 것 같아 불안하죠. 사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사고나 넘어짐의 위험도 따르고 결국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로 이어져 입원하시면 정말 큰 고생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박수진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어지럼증으로 매일 고생하셨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일어설 때마다 균형을 잃을 것 같아 불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생강차, 아욱국, 그리고 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계단을 오를 때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했던 어지럼증이 싹 나았어요. 박 할머니는 아욱국을 자주 끓여 드시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었고 생강차는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처음 병원 오실 때 상태가 안 좋아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꾸준히 해서 효과 보신 거 보고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이런 변화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꾸준히 먹으니 정말 달라졌다고 기적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분처럼 저희 환자 중에는 이 간단한 식이요법만으로 어지럼증을 극복한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이 음식들은 약물 치료 없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석증 외에도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은 혈액순환 문제나
균형 감각에 영향을 주는 신경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계의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간단한 운동과 관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3분 운동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딱 3분만 실천해도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50년 경력의 제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 믿으실 건가요? 저 믿고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어지럼증을 더 이상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 할머니는 그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김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핑 돌고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어지럼증이 심하시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바로 김 할머니의 혈색과 몸의 움직임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자주 피로감이나 기운 없는 모습, 움직일 때 비틀거림이 눈에 띄게 나타나거든요. 김 할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보다 혈색이 좋지 않고 얼굴이 창백하며 몸을 일으킬 때마다 천천히 몸을 비틀며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어지럼증을 의심했습니다. 또 할머니가 말할 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자꾸 한 번에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잠시 멈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신체적 변화나 언어적인 패턴은 대개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의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이런 제가 너무 걱정된다고 집안에 제가 잡고 다닐 수 있는 안전바를 설치해 주긴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운동은커녕 밥 먹으러 식탁 가는 것도 힘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 할머니에게 3분 운동법을 알려드렸어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매일 3분만 투자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균형 감각을 조금씩 회복하는 운동법입니다. 3분으로 어지럼증이 없어진다고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저를 보세요. 10년 전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렸던 제가 지금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진료를 보고 있잖아요. 매일 꾸준히만 하세요.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그 운동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인데요. 효과는 정말 예상 이상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일단 2주만이라도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운동들이지만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운동들이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고개 돌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목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자극하여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은 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목을 돌리면 그 신경을 자극하고 뇌로 전달되는 균형 정보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어지럼증 완화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고개 돌리기 운동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첫째,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세요. 어깨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몸은 고정된 상태로 두세요. 이 운동의 핵심은 고개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라가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몸은 그대로 두고 고개만 천천히 돌려주세요. 둘째, 시선은 고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예를 들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시선도 오른쪽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과 눈, 그리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함께 자극을 받아 더 효과적으로 어지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3초 정도 멈춰주세요. 너무 급하게 돌리지 마시고 부드럽게 천천히 고개를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고 점차 속도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넷째, 이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같은 방식으로 3초간 멈추세요. 이때도 시선을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하실 때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번만 실천해도 어지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몸은 고정하고 고개만 돌리세요. 운동 중 몸이 따라가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돌리세요.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급하게 돌리면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조금씩 어지럽지 않은 선에서 조금 속도를 올리는 건 괜찮아요. 하시다가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멈추세요. 운동 중 어지러움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무리할 필요 전혀 없어요.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면 돼요. 숨을 참거나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 됩니다. 3분 운동법을 매일 실천했던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 3분 운동법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끈질기게 해봤죠. 그러자 2주 뒤에는 핑 도는 느낌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일어나서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김할머니는 이제 기본적인 운동을 통해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고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즐기실 수 있게 되셨죠. 두 번째 운동은 고개 숙이고 일어나기입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저혈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두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이제 고개를 천천히 숙여주세요. 머리가 아래로 향할 때 잠시 3초 정도 머물면서 혈액이 다리로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때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면서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 몸을 일으켜 서 주시면 됩니다. 이때 몸을 급하게 일으키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일어나는 동안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다리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일어날 때 다리와 복근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몸의 균형 감각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 운동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을 때 거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이 운동 해보시면 알겠지만 5번 반복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1분 투자로 큰 위험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운동은 팔 벌려 회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상체와 머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하루 동안 집중이 안 되실 때가 많으시죠? 이 운동은 상체와 머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의사로서도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운동인데요. 아주 간단하고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의 김 선생님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런데 이 팔 벌려 회전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고 나서 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는데 팔 돌리기를 매일 1분씩 하니까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일도 훨씬 잘 집중돼요. 이제 여러분도 저와 함께 팔 벌려 회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제 두 팔을 양옆으로 벌리세요.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팔을 돌려주세요. 팔꿈치는 살짝 굽혀서 부드럽게 팔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돌리면서 상체와 머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30초 동안 한 방향으로 팔을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도 30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30초씩 하시면 됩니다. 1분 동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을 2세트 반복해 주세요. 중요한 점은 운동할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팔을 너무 크게 돌리기보다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것이 좋아요. 운동하는 동안 몸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살짝 굽히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팔을 돌리면서 상체와 머리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특히 김 선생님처럼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 운동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어요. 또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어 업무나 일상생활에 훨씬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답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1분, 2세트만 하셔도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운동으로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활력을 되찾은 걸 직접 봤습니다. 30초씩 한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30초 돌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제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계속 꾸준히 하시면 어지럼증이 예방되고 하루가 훨씬 더 상쾌해질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매일 꾸준히 실천하셔서 손주, 아들, 며느리와 웃으면서 여행 가실 수 있겠죠? 친구들 모임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행복한 살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